오늘도 시장의 핵심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볼 종목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2025년 상반기 반도체 업황 반등과 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시장 내 중심으로 급부상한 종목이죠. 오늘은 2025년 1월 14일부터 7월 10일 장중 기준까지의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만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시세 흐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1월 중순엔 20만 원 초반대에서 출발했고 4월 9일 장중 기준 최저가 16만 2,700원을 기록하며 연초 약세 흐름의 바닥을 찍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4월 중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5월부터 매수세가 서서히 유입되기 시작했고 6월에는 추세 전환 신호와 함께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6월 중순 이후부터는 거래량 증가, 기관 수급 집중되면서 가파른 상승이 전개되었고 7월 10일 장중 기준 최고가 30만 6,500원을 기록하며 4월 저점 대비 무려 88% 가까이 상승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현재가는 29만 9천원, 당일 고점 대비 소폭 조정 중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 중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동평균선부터 살펴보면 5일선, 21선, 61선, 121선 모두 정배열 상태입니다. 특히 5일선과 21선 간의 간격이 넓게 벌어진 상태에서 주가는 이격을 유지하며 강하게 위쪽으로 붙어있는 모습이죠. 이건 전형적인 강세장에서만 나오는 구조고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5일선이 위치한 29만 5천원 근처에서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지지 반등이 나온다면 30만 6,500원 돌파도 무리가 아닙니다. 21선은 현재 약 28만원 부근에 위치해 있고 이 구간은 직전 눌림 조정이 나왔던 핵심 지지 라인입니다.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SK하이닉스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아래 61선은 25만원 부근, 121선은 22만원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량 흐름을 보죠. 1월 31일 약 1,187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며 당시 단기 매물 해소 구간이 형성됐고 그 이후 거래량은 줄어들다가 6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는 거래량이 평균 700만 주 이상 유지되면서 강한 매수세가 이어졌고 이후 고점 인식과 함께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구조입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다소 줄었지만 조정 중 거래량 감소는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이는 수급이 이탈하지 않고 눌림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뜻이죠. 지지선과 저항선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가까운 지지선은 29만 5천원입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 눌림 마무리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탈 시엔 28만원대까지 추가 조정 열려 있지만 그 구간은 21선 지지선과도 겹쳐 있어서 분할 접근 가능한 전략적 매수 구간입니다. 반대로 상단 저항은 30만 6,500원입니다.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 31만원, 32만원까지도 기술적 확장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특히 31만원은 2021년에서 2022년 고점 매물대가 남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동반되며 돌파가 나온다면 중기적으로도 새로운 추세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실레이터 지표도 보겠습니다. RSI는 현재 70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는 과매수 구간이지만 이런 종목은 과매수 상태에서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MACD는 여전히 양의 영역에서 시그널선을 상회 중이고 최근엔 데드크로스 없이 이격을 유지하면서 상승 신호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조정 구간이 반복될 수 있지만 기술적 신호들은 여전히 추세 지속 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캔들 흐름을 보면은 7월 11일 현재 장중 고점을 찍은 뒤 윗꼬리가 긴 음봉이 출현했습니다. 이는 단기 피로 누적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는 의미이고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올 경우 추세 유지, 재돌파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9만 5천원 이탈하면서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면 좀 더 깊은 조정 흐름을 고려해야겠죠.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은 SK하이닉스는 지금 이상적인 정배열 흐름, 거래량 동반 상승, RSI 과매수 신호 등 기술적으로 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은 단기 고점 이후 눌림 조정이 진행되는 기술적 분기점으로 다음 흐름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9만
5,000원 지지선 유지 여부는 지지 시 단기 매수 가능성 높습니다. 둘째, 이탈 시 28만 원에서 27만 5,000원 구간까지 분할 접근 고려해야 합니다. 21선 지지선 중심 전략 가능하단 거죠. 셋째, 30만 6,500원 돌파 시에는 중기 추세 강화로 31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 회복, 시 당위 조정, 마무리 후 재상승 가능성 커 보입니다. 이처럼 SK하이닉스는 현재 강한 추세 속 눌림 구간에 위치해 있고 조정이 끝나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무리한 매수보다는 지지 확인 후 매수 접근 혹은 돌파 이후 눌림을 노리는 전략이 훨씬 더 안정적인 시점이라 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실수들은 대부분의 개미들이 매번 당하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들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고점을 잡고 손실을 보고 타이밍을 놓쳐서 물려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수는 뉴스 보고 종목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이 종목이 떠오른다거나 이 회사가 호재를 발표했다고 떠들썩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종목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보다 타이밍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정보를 듣고 들어간 후 이미 종목은 고점에 도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뉴스에 올라탄 순간 이미 주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건 고점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종목은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뉴스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이미 고점을 잡고 들어가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호가창을 보고 진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가창을 보고 수급의 강도만 체크하고 매수로 들어갑니다. 매수세가 강하게 보이면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매수하는데요. 강하게 들어온 수급은 언제나 빠르게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호가창은 그저 일시적인 신호일 뿐이에요. 호가창만 보고 진입하면 사실 그 종목의 전체적인 수급 흐름을 놓치고 들어가는 거죠. 호가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더 중요합니다. 거래량의 흐름과 매수세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걸 보지 않고 호가창만 보고 매수하게 되면은 빠르게 물려버릴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손절을 못하고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번쯤은 모두 경험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손절을 미루고 계속 물려버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큰 실수입니다. 손절을 미루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결국 손실은 더 커지고 그 종목이 회복할 가능성도 더 낮아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손절이 실패가 아니라 자본을 지키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손절을 잘하고 타이밍을 맞추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손절은 미리 계획된 전략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손절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시점에 맞춰 정확히 손절을 하고 더 좋은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실수를 잘 보셨다면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올라탄 고점에서 종목을 매수하지 않고 호가창에만 의존해 진입하지 않으며 손절을 정확히 타이밍에 맞추어 자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정확한 타이밍과 근거 기반 분석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고 근거를 바탕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이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핵심 종목 분석입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한 추천 종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을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알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실시간으로 세력 매집주, 주요 수급 흐름, 매수 타이밍 등을 분석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뉴스에 올라탄 고점에서 매수하거나 호가창에만 의존해서 진입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확한 시점에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010-2701-6611로 종목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핵심 종목과 타이밍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STOCK인 6611을 추가하시고 매일 아침 여러분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이 채널은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 매수와 매도 시점, 세력의 매집주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호가창을 보고 손절을 미루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분석과 종목 타이밍을 통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종목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주식에서 실수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과연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SK 하이닉스를 둘러싼 최근 이슈부터 짚어볼게요. 2025년 들어 가장 큰 화두는 단연 HBM3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GPU, 특히 블랙웰 아키텍처에 들어가는 HBM3 공급사로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력 차원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AI 수요 폭증이라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SK 하이닉스의 입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HBM3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수율과 발열 관리 문제로 인해 아직은 대규모 양산, 특히 엔비디아향 공급에서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SK 하이닉스는 2025년 상반기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며 실적 개선 기대감을 키워왔죠. 실제로 지난 2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됐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디램, 낸드 모두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뉴스플로우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TSMC와의 협업 가능성 확대입니다. TSMC는 미국과 대만 내 고성능 패키징 설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SK 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는 HBM 생태계 내에서 SK 하이닉스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해줄 수 있는 흐름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포인트는 공급 사이클 전환입니다. 2022년 말부터 이어졌던 반도체 재고 부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해소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공급 부족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생산량을 전략적으로 줄였던 영향으로 디램과 낸드 모두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고부가 제품 위주로 수익성도 개선되는 흐름이죠. 여기에 중국 쪽 이슈도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공장에서 전체 디램 생산량의 약 4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데, 미중 반도체 분쟁으로 인해 미국 측 제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는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내 청주와 이천, 그리고 향후 미국 내 신규 공장 증설까지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최근 시장에서 화제가 된 건 HBM 가격 인상 이슈입니다. 2025년 들어 AI 반도체 수요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증하면서 HBM 공급은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상태예요. 이에 따라 고객사들과의 HBM 단가 재협상 이슈가 불거졌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대 30% 이상의 인상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가 상승이 아니라 바로 실적 레버리지로 연결되는 구조예요. 즉, 같은 양을 팔더라도 이익률이 극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구조죠. 이런 배경 속에서 국내외 증권사 리포트들을 살펴보면은 2025년 연간 실적 추정치는 2024년 대비 최소 2배 이상 성장이 반영되어 있고, 일부 하우스에서는 영업이익 20조 원 이상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향후 주가 흐름을 좌우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AI 반도체 수요 지속성입니다. 시장에서는 일시적 붐이냐 구조적 수요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구조적 수요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AMD 등 주요 AI GPU 업체들의 차세대 제품 로드맵이 공개될수록 HBM 채택 비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서 하이닉스의 수혜는 매우 직접적이죠. 둘째, 경쟁사 대비 기술력 격차입니다. HBM3는 단순한 고용량 메모리가 아니라 발열 관리, 전력 효율, 적층 기술이 모두 완성돼야 엔비디아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SK 하이닉스가 가장 안정적인 공급처라는 게 시장 전반의 평가입니다. 셋째, 수급 동향입니다. 6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 수급이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고, 이건 단순 단타가 아니라 중기 펀더멘털을 반영한 장기 자금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주가가 눌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수급의 방어력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실적의 질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기업들은 재고 평가 손실이나 환율 효과로 인해 실적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때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고부가 제품 위주로 믹스가 전환되면서 이익의 질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즉, 가격만 올라간 게 아니라 팔리는 제품 자체가 바뀌었고, 이건 PER 상승에도
정당성을 부여하는 포인트입니다. 다섯째, 기관의 전략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반도체 업황에 따라 기관들이 트레이딩 위주로 접근했지만 지금은 가치주와 성장주의 중간 지점으로 SK하이닉스를 해석하고 있는 기류가 강해졌습니다. 즉, 하락장에서도 방어 가능하고 상승장에선 선도주 역할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장기 보유 전략으로 바뀌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SK하이닉스는 지금 HBM 독점 공급, AI 반도체 구조적 수요 증가, 실적 턴어라운드, 기술력 우위, 기관, 외국인 수급 유입 이 5가지 키워드가 동시에 맞물린 상태입니다. 물론 당이 급등 이후 기술적 조정이나 피로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기 흐름만 놓고 보면 지금은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에 더 무게가 실리는 시점입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현 구간에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기술적 지지선 확인 후 접근하거나 돌파 후 눌림 구간에서 분할 진입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 처음엔 그냥 단순한 홍보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전화번호, 아이디, 그리고 몇 문장만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주식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한 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제가 이걸 영상의 마지막에 띄워놓고 말씀드리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화면 상단을 먼저 보세요. 010-2701-6611 이 번호는 단순한 번호가 아닙니다. 단순히 상담받으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적혀 있는 기회라는 단어, 그냥 멋부리려고 넣은 거 아니에요. 정말 문자 한 통으로 기회를 잡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둔 겁니다. 실제로 손실이 반복되던 계좌가 문자 한 통으로 반전된 사례, 손실 종목을 털고 수익 종목으로 바꾸면서 멘탈이 회복된 사례, 그런 사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진짜 실제 사례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STOCK6611이라는 아이디가 보이죠? 카카오톡도 되고 텔레그램도 됩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복잡하게 가입하고 인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본인이 쓰는 메신저로 바로 연락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 정보가 넘치는 시대라 이런 간편한 접근이 오히려 신뢰를 준다는 걸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로 종목을 알려달라고 하면 정말 알려준다는 거고요. 무료라는 거죠. 이제 무료지만 퀄리티는 절대 무료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받아보신 분들만 아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미지의 핵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보 많지 않습니다. 이 문장 처음 보면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광고에서는 정보 많습니다. 자료 드립니다. 모든 걸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긴 반대예요.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 이건 무조건 퍼뜨릴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종목이라는 건 결국 수급 싸움이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정보를 제한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 종목을 알게 되면 오히려 수익 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진짜 필요한 분만 연락 주세요. 이건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냥 단순히 시청자 수 늘리고 문자 많이 받으려고 이 영상 찍은 거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손실이 반복되고 있고 종목을 뭘 잡아야 할지 모르겠고 자, 지금이라도 뭔가 방법을 찾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만든 거예요. 그냥 호기심으로 문자 보내실 분들은 오히려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 내 계좌 상황이 진짜 심각해서라도 바꾸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만 문자 주세요. 저도 그만큼 책임지고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문장 하나가 있죠. 구독자 전원 100% 무료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구독자는 단순히 채널만 눌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 꾸준히 영상을 보시고 흐름을 이해하고 실제로 이 내용을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진짜 정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종목을 드릴 겁니다. 당장 수익이 나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바닥에서 매수해서 한 달 뒤, 2달 뒤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정보 괜히 넘어가는 거 아닌가? 다른 데서 연락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 3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이고 동시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자 보내신 정보는 외부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다른 광고로 활용되지도 않고요. 단지 문자 주신 분께 종목 하나 안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더 자세한 정보는 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연결드리는 거 딱 거기까지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이미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고 뭔가 계좌의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생각해서
끝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정보 주세요 또는 기회 이렇게 짧게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010-2701-6611 이 번호로 지금 문자 주세요. 아무리 늦어도 괜찮습니다. 순서대로 모두 확인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주식은 정보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타이밍에 맞는 정보, 물량이 살아있는 정보,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정보는 사실 유튜브에서 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식이 필요하고 이 이미지 한 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결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 한 번의 문자. 그게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분들 바로 보내보세요. 그게 여러분 계좌의 가장 빠른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